퇴근길에 만나는 오늘 하루의 뉴스.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YTN 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조금 전 문 대통령이 김호수 검찰총장을 임명했습니다. 야당의 동의 없는 33번째 인사인데요. 당장 6월 초에 있을 검찰 인사에 관심이 쏠립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살고 싶은 도시 생생도시 안산단원을 김남국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호수 후보자 청문 보고서 여당 단독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네, 오늘 야당에서 좀 법사위에 같이 들어와서 이 표결에 좀 참여할 줄 기대했는데 예. 아예 참석 자체 불참을 해서 표결 자체에 참여하지 않았고요. 예.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저희 여당만 표결을 해서 법정 시한이 31일 오늘이거든요. 그래서 예. 법정 시한을 지켜서 표결에 참여해서 통과시켰습니다. 그 야당의 요구는 뭐였습니까? 청문회를 계속 하자는 얘기였습니까? 야당의 요구는 그 당시 인사청문회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요. 예. 이제 저희 당의 김용민 의원님과 조수지 의원님께서 이제 좀 충돌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예. 이제 자꾸만 먼저 사과하라라는 그 요구를 하면서 인사청문회에 회장에 들어오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예. 또 이제 저희 당의 입장은 같이 사과하자. 왜냐하면 사실 막말의 시작은 조수진 의원이 먼저 인간이 아니다라는 식의 발언을 계속하면서 예. 김용민 의원을 상대로 해서 오히려 막말을 먼저 시작한 것은 조수진 의원이기 때문에 같이 함께 사과하고 국민을 위한 인사청문회를 하자라는 그런 취지였는데 결국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이렇게 파행으로 끌고 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근데 어쨌든 단독으로 통과를 하면 여당은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여야 간에 이렇게 합의해서 인사청문회를 끝까지 마무리하고 또 예. 국민의 눈높이에서 철저한 검증을 했어야 됐는데 예. 그런 점에서 많이 송구스럽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검찰총장 후보자가 특별한 어떤 하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총장 자리 자체를 계속해서 비워놓는다거나 아니면 또 이게 또 인사청문회 법정 시한이 있는데 그 법정 기한을 지키지 않고 또 채택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여당으로서는 또 책임 있는 그런 국정 운영에 같은 책임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좀 통과를 시키게 되었습니다. 예. 그 김호수 후보자가 이제 총장 취임하게 되면 검찰 인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텐데 그 보수 언론과 야당에서는 이성윤 지검장의 거취 문제를 가장 신경 쓰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서울중앙지검장 자리가 상징하는 바가 또 크고 예. 주요한 굵직굵직한 사건을 처리하다 보니까 서울중앙지검장 자리에 이목이 집중되는데요. 예.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에서는 지금 현재 탄력적으로 고검장과 지검장을 섞어서 인사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서 아마 법무부 장관이 인사를 제청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유임될 거라고 보십니까?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예. 네. 피의자 신분이다라고 이렇게 피고인 신분이다라는 것만으로 어떤 자리에서 배제하는 것은 좀 맞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결국에는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인가라고 하는 것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봤을 때 그 사건이 어떻게 보면 보복 수사,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보복 수사, 또 이렇게 이 자리에서 쫓아내기 위한 수사의 측면도 있기 때문에 예. 그러한 좀 실질을 잘 들여다봐서 신중한 인사, 검찰 조직 전체를 생각하는 그런 인사를 하는 게 좀 필요하다라고 저는 예, 알겠습니다. 조남건 차장검사 어떻게 될 것이냐, 또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사의를 표시한 자리에는 누가 갈 것이냐,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습니다만 의원님이 인사를 하는 건 아니니까요. 네. 예, 이 정도로서 마무리하고요. 자, 이런 가운데 야당에서는 김호수 신임 검찰총장 취임으로 월성 원전 등 정권 수사가 제대로 되겠느냐 이렇게 공세를 펴고 있던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정권, 문재인 정권 내내 계속 정권에 대한 수사만 계속 해왔던 검찰이기 때문에 예. 김호수 신임 검찰총장이 간다라고 해서
권력에 대한 어떤 수사가 멈추거나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검찰이 성역 없는 수사를 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항상 강조했던 일이고 또 그렇게 해야지 권력형 비리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된 철저한 성역 없는 수사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다만 정권에 대한 어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는 만큼이나 검찰도 제 식구 감싸기 하지 않고 검찰에 대한 여러 가지 비리나 의혹을 철저하게 수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지 국민에게 좀 신뢰받는 검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 생각이 듭니다. 뭐 월성 원전 수사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대체적으로 마무리 단계 아닙니까? 뭐 구속영장 청구했다가 기각당하기도 했고 기소한 사람도 있고 하니까. 네, 제대로 거의 다 수사가 끝나서 마무리 예. 단계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지금에 와서 뭐 수사를 막는다라고 할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오늘 조선일보 보던가요? 최재형 감사원장 수사에 대해서 기사가 났던데 최 원장은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성을 흔드는 보복 수사다 이렇게 격노했다는 얘기도 들리고 어떻게 보십니까? 두 가지 가짜 뉴스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예. 우선 팩트를 점검해 보면 수사가 지금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니고요. 예. 11월에 그 고발이 되어서 이미 지난해부터 고발인과 여러 이제 고발인 조사나 이런 것들이 다 진행되어 왔습니다. 예. 그러다가 지금 최근에 참고인에게 전화를 한 걸 가지고 갑자기 또 수사를 했다라고 하는 식의 프레임을 만드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수사를 지금 착수한 게 아니고 수사는 이미 지난해부터 수사 중이었다. 그리고 그 수사는 시민사회 단체에 의해서 고발이 된 사건을 진행하고 있었던 것이었기 때문에 최근에 와서 뭐 보복 수사 착수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또 이게 언론에서 조선일보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약간 좀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최재형 원장을 의도적으로 좀 띄워주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정권이 또 감사원장에 대한 보복 수사를 한다고 하는 약간 좀 이 프레임을 만들어가지고 또 이미지에 대한 타격을 좀 주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어떤 언론에 좀 제대로 보도하지 않는 그런 행태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러니까 작년에 이미 그 고사 고발이 이루어졌고 작년에 그래서 배당이 됐고 수사가 작년에부터 이루어졌기 때문에 갑자기 뜬금없이 수사하는 게 아니다 이 말씀이네요?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최재형 감사원장이 아직 임기도 남았는데 벌써부터 야권 대통령 후보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감사원장 자리나 검찰총장 자리 모두 다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렇죠. 또 최재형 감사원장도 계속 그걸 강조했고 윤석열 전 총장도 총장 재직 시절에 그걸 되게 무척이나 강조를 했는데 아이러니하게 본인들 말을 모순된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 검찰총장 끝나자마자 정치권에 투신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라든가 또 역시나 마찬가지로 감사원장도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언론 역시나 그런 점을 따끔하게 지적해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러니까 검찰총장이나 감사원장이나 의원님 말씀처럼 정치적 중립성이 대단히 중요한 자리인데 그래서 그 본인들이 지금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 혹은 감사해서 국민들한테 박수를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만일 야권으로 가서 야권 후보가 된다면 그 전에 본인들이 했던 수사나 감사가 과연 정치적 중립성이었느냐 이런 의심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뭐 윤 전 총장은 이미 사표를 쓰는 상황이니까 뭐 자연인이니까는 선택은 이제 윤 전 총장은 달려 있는 것이고 최재형 감사원장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봐야겠네요. 네, 봐야 되는데 아예 지금 최재형 감사원장도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나는 그런 정치적인 자리에 갈 생각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논란을 좀 불식시킬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다른 얘기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내일 조국 전 장관 회고록이 출간되는데 혹시 미리 읽어보셨습니까? 아직 미리 읽어보지 못했고요. 예. 예, 그 당시에 사건이 있을 때부터 사실 이게 역사적 사건인데 이게 직접 경험한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이게 기억이 좀 불분명해지고 희미해지잖아요. 예. 그래서 정확하게 역사적 기록을 남기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봐서 이 책을 좀 저도 빨리 사서 읽어볼 계획입니다. 근데 조홍천 의원이나 박용진 의원은 조 전 장관 이슈가 대선에 도움이 안 된다. 지도부에서 빨리 판단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요.
우선은 조국 전 장관님은 민주당 당적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 사건 질이 제대로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 처음에 윤석열 총장이 수사를 했을 때에는 조국 펀드다, 비자금을 조성하려고 하는 펀드다라고 하면서 탈탈탈 털었는데 해당 사건은 전혀 그 조국 펀드 내용으로는 기소조차 못했거든요. 예. 그렇다라고 하면 검찰의 잘못된 수사에 대해서 따끔하게 또 지적을 해야 되고, 남은 것 혐의 하나가 바로 이제 표창장 위조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예. 이 동양대학교 표창장 위조도 처음에 인사청문회 과정에 기소했을 때는 엉터리로 수사해가지고 사실관계 육하원칙 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한참 뒤에 압수수색하고 사건을 또 이렇게 수사해가지고 뒤늦게 새로운 사실로 기소를 한 거거든요. 예. 그러면 그 당시에 기소했던 것들은 전부 다 잘못된 건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지적은 하지 않고 검찰과 언론이 그냥 한 사람을 그냥 아예 나쁜 사람으로 매도해간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72비를 분명히 법정에서 가릴 건 가리고, 또 잘못된 것은 역사적 기록으로서 분명히 남기는 게 저는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의원님 이제 40대입니까? 만으로 서로 나오십니다. 그러면 만으로 30대. 네. 이전 채와 같은 30대이니까 그 야당에서 불고 있는 젊은 바람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정치의 어떤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국민들이 과거에는 정치권 외에서 새로운 인물을 찾았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 지금 정치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미 기득권화 됐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예 새로운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인물, 새로운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세대 세력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것에 대한 어떤 기대로서 이준석 최고가 이렇게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전 최고가 대표가 되면 민주당은 위기다, 이런 진단도 전문가들이 하던데요. 위기가 기회다라는 말이 많잖아요. 예. 그래서 오히려 그런 어떤 그 세대 교체의 바람이 민주당을 더 젊게 만들고, 또 민주당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러한 어떤 세대 교체를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어떤 바람이 함께 불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꼭 위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오히려 이렇게 또 국민의힘이 잘하는 만큼 또 민주당도 더 쇄신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젊은 30대 의원들이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꽤 되잖아요. 꽤 되는데 많지 않습니다. 5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예. 이건 구조적으로 정당이 청년을 받아들이는 그런 어떤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이건 역시나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라고 보이는데요. 청년들이 마음껏 당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문호도 개방해줘야 되고요. 예. 또 그렇게 들어온 청년들이 어떤 자리에 가서 역할을 하고 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줬어야 됐는데, 우리는 청년 정치인들을 이렇게 키우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지 못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준석 최고 한 명만 스타를 만들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여야 가릴 것 없이 정당 내에서 청년들이 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만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 이준석 돌풍 속 정의당에서 40세 이하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선거법을 개정하자, 이런 얘기도 하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네, 저도 공감을 하고요. 연령 제한 이런 것들 없애서 국민들에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이는데요. 40세라고 하는 나이 자체가 그 기준이 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39이면 안 되나요? 또 35살과 예. 또 42살, 43살 차이가 없기 때문에 예. 나이로 그렇게 제한하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봅니다. 예. 그 의원님은 민주당 전당대회 때 당대표나 최고 의원이나 도전 왜 안 하셨어요? 한번 해보시지. 컷오프 두려움도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고비용 구조도 문제가 되는데요. 예.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페이스북에 좀 지적을 했는데, 컷오프를 사실 중앙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예. 보니까 어떤 집단이나 그룹에 들어가 있지 않는 청년이라든가 비주류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마음껏 도전할 수가 없고요. 또 이게 기탁금이라든가 또 출마하는 과정에서 문자 한번 보내는데 3,100, 3,500 들거든요. 예. 그럼 몇 번, 한 3번만 보내더라도 1억 가까이 드는 돈이 들어서 사실상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바꿔야 된다고 보는데요. 문자를 막 여러 사람이 후보들이 다 보내다 보니까 받는 그 권리당원들도 짜증나고, 그렇죠. 비용도 많이 들고, 그렇기 예. 때문에 오히려 당에서
뭐 글자 수 제한을 해가지고 후보자를 쭉 모아가지고 함께 공동으로 발송해주면 비용도 줄이고 받는 권리당원도 문자 폭탄을 받지 않기 때문에 짜증나지 않고 이렇게 좀 합리적으로 좀 바뀌어야지 청년들이 좀 마음껏 좀 도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의원님이 그 청년들의 정치를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인터뷰.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었습니다.